새해가 왔습니다. 7가지만 기억하시면 2026년은 멋지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채울 수가 있는데요. AI 시대, 요즘 세상이 급변하고 있죠. 근데 이런 말은 옛날부터 왔습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세태가 자꾸 변할 때마다 우리는 이 급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킹버튼은 말하기 능력을 키우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고유한 능력이 있죠. 우리가 느끼는 것들, 감각하고 깨닫고 인지하고 표현하는 능력, 이런 건 우리는 이미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거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이 능력을 발달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사회가 변화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미래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뭘 하나 배워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다면 나의 말은 무엇일까? 이걸 먼저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크게는 대화와 설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대화를 잘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스몰 토크를 할 때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저는 질문하는 사람이 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사회에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강의를 할 때도 제가 질문 있으세요? 질문 받아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서로 약간 눈치를 봐요. 근데 저도 그게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저 역시 강연이나 북토크 참석 많이 하는데요. 질문하는 게 서툴러요. 왜냐면 이런 질문 해도 되나? 내가 뭘 좀 더 알아보고 똑똑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방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멈칫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인지 대화할 때도 뭔가를 물어보려고 할 때 신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좋은 대화의 시작은 질문이겠죠. 내가 무슨 말을 재밌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매력이 넘치지는 않아요. 누구나 사람은 자기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질문을 해보세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때도 내가 누군지 소개를 하는 것도 좋은데요. 거기에 나아가서 어떤 사람인지 그 상대방을 더 궁금해하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말에 뭐 했는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캠핑 갔다 왔다 라고 하면 어디 갔다 왔는지, 가서 뭐 했는지, 누구랑 갔는지 이런 식의 정보 위주의 질문만 하다 보면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을 수 있어요. 캠핑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흥미롭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무슨 말 해야 되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때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을 향한 질문이에요. 언제부터 캠핑 가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잖아요. 캠핑 갔다 오니까 어때요? 이 질문 속엔 다 그 사람을 향한 질문이 들어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캠핑 다녀온 사람한테마다 캠핑 어디 갔는지, 누구랑 갔는지, 뭐 먹었는지, 며칠 있었는지 이건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캠핑을 가게 됐는지, 캠핑 갔다 오고 나서와 그 후에는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캠핑을 줄곧 간다면 내 몸이 가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걸 궁금해 해보는 거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업무 환경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물건을 사러 와요. 그러면 뭘 추천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노트북을 사러 왔다 라고 하면 어떤 사양을 원하는지, 금액대는 예상하시는 게 있는지, 어떤 모델 보신 거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그것보다 계속 노트북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노트북을 쓸 사람을 궁금해하는 거죠. 고객님은 노트북을 주로 언제 쓰시나요? 이렇게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전에도 노트북을 쓰는 게 있었나요? 어떤 제품이셨나요? 그 제품을 쓸 때는 어떤 점이 불편했나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판매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저 역시 많은 사업하는 분들 만나요. 제 수강생들 중에 참 많이 있는데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 게 모객이 힘들다, 또는 물건을 잘 만들어 놨는데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힘들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고객이 알고 전화를 오거나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때도 질문을 하기보다는 이 상품 또는 우리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개하는 데만 더 치중이 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거기는 어떻게 수업하나요? 라고 해요. 만약에 태권도 학원이다. 저희 학원에서는 성인 대상 수업은 보통 저녁에 하고요. 아이들 대상 수업은 낮에 합니다. 이러면서 수업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궁금한 건 그 아이가 왜 태권도를 배우려고 하는지, 이걸 궁금해하지 않다 보니까 질문하지 않는 거죠. 또는 그냥 태권도 배우러 오겠지. 그리고 또 태권도가 예의범절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이유로 보내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일 뿐이고 학부모의 그 아이는 왜 태권도를 배우면 좋을까? 그건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왜 태권도를 배우려고 애를 보내려고 할까? 이런 걸 자꾸 궁금해 하다 보면 새로운 질문이 나오잖아요. 좋은 대화의 시작은 질문입니다. 앞으로 계속 사람을 궁금해 해보세요.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요, 경청도 중요합니다. 이 대화의 두 번째 기술은 바로 경청. 잘 들어야 잘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잘 들어야 되는데요. 대체로 무슨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기 이야기로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캠핑 갔다 왔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막 해요.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저 2박 3일 동안 산으로 캠핑 갔다 왔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캠핑 옛날에 아버지랑도 다니곤 했는데 그때 막 밤에 뭐 물난리 나고 이래서 저는 다시는 그 뒤로 안 가요. 트라우마 생겨서.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밖에서 자는 거는 너무 불편해서 안 한다. 웬만하면 여행도 잘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뜻 보면 대화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캠핑을 주제로 각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 점은 자기 이야기를 각자 하는 거예요. 회의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안건을 내놓자 라고 하면 또 각자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대방의 생각에 덧붙여서 그 논제를 파고들거나 그 의견이 어떻게 도출됐는지, 왜 그 생각을 했는지, 어떤 경험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어떤 시각을 가졌는지, 이런 걸 더 들어보지 않은 채 겉으로만 이야기하는 것만 듣고 판단을 하거나 그건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의견을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찰이 생기거나 불협화음이 생기면서 뭔가 회의 분위기가 별로 안 좋게 흘러가죠.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그 주제를 이야기를 하는 순간 거기와 관련한 나의 경험과 내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더 좋은 대화는 캠핑 다녀왔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왜 캠핑을 갔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머릿속에 아버지와 갔던 어린 시절의 캠핑 이야기가 구름처럼 막 떠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구름을 날려버리면 돼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내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물어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언제까지 들어만 줘야 하냐, 나도 얘기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 있어요. 아마 이렇게 입이 근질거린다 하는 느낌이 오는 이유는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일 겁니다. 저는 평상시에 말이 거의 없어요.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만나기 때문에 목적이 충분하겠죠. 사업 이야기를 한다든가 또는 미래의 꿈을 위한 도전을 위해 준비하는 그런 자리, 그럴 때는 당연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니까 말을 하겠죠. 근데 그 이외에는 전 사람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들으면 제 성장에도 발전이 되고 재미있어요. 만약 내가 싫어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친구들이 곱창 이야기를 해요. 저는 곱창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럼에도 이때 제가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합니다. 와, 나는 진짜 곱창 맛없는데 너네는 곱창이 그렇게 맛있어? 먹으면 어떤 기분이야? 이러면서 저는 궁금해해요. 왜냐하면 저와 다른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때 내가 싫어하는 걸 다른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걸 내색하지 않으면서 그 이야기가 지나가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그렇게 하는 게 배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사실은 그 사람이 곱창을 좋아하든 말든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로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이 왜 그걸 좋아하는지를 묻게 돼요. 저는 그렇게 듣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데 재미있어요. 재미있는 이유가 와, 나랑 정말 다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재미있거든요. 그 다른 지점을 통해서 나란 사람을 또 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완전히 다른 아이거든요. 그 친구의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쓰러지는 기분이 들 때만 집에 있어요. 안 그러면 거의 다 나갑니다. 저에게 쉬는 것은 몸을 움직이는 것이 있고, 일을 할 때도 제가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그게 저에게는 활력이에요. 저에게 암울한 것은 한자리에서 붙박이처럼 앉아서 무언가를 해내는 일, 그리고 반복적인 일들을 저는 잘 못합니다. 늘 새로운 환경이 있을 때 그걸 체험하고 겪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해요. 반면 제 친구는 반복적이고 한자리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처럼 먼 길을 떠나야 하면 일주일 동안은 마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때 돌아갔다 오면 또 일주일 동안은 집에서 알아 누워야 돼요. 이런 친구를 보면 저와 완전 극과 극에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게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넌 또 나가냐? 좀 제발 쉬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제 친구는 저한테 하고요. 저는 넌 안 지겹냐? 등이 괜찮냐? 뭐 욕창 생길 것 같지 않냐? 뭐 이러면서 놀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얘는 왜 그러는지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정적인 시각을 지운 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가 재미있고, 그 차이가 대단하지만 우리는 서로 함께 있는구나 그러면서 반가워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일수록 서로가 더 재미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거의 많은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요. 마음 맞는 사람과만 잘 지내야지? 또 그건 아니에요. 이 마음 맞는 게 뭔지 이것도 정의를 각자가 내릴 필요가 있겠죠. 똑같은 걸 좋아한다고 해서 마음 맞는 건 아닐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가기 위해서는 잘 듣고 좋은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이런 좋은 대화를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까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친한 언니가 있는데 이 언니랑 저랑 거의 한 20년 지기란 말이에요. 근데 언니가 결혼한 남편이 있는데요. 아들이 벌써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한 연애 때까지 해서 한 10년 정도는 지켜봐왔어요. 남편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근데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의 관심은 그 언니지 언니 남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그 남편에 대한 궁금증을 꺼버리기로 했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옛날에는 언니 남편 무슨 일 한다고 했지? 아, 또 까먹었어. 이러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남편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언니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남편은 뭐해? 이게 아니라 언니는 남편이랑 지내는 게 어때? 이렇게 언니를 중심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더 키우다 보면 훨씬 기억을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빈말을 할 때가 또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그 사람에게는 관심이 있는데 그의 주변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없을 때가 있어요. 또는 그 주변 인물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긴 하잖아요. 친구의 애인이 있는데 그 애인이 마음에 안 든다든가 또는 친구의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마음에 안 든다든가 뭐 이런 환경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친구가 이야기를 하니까 들어주긴 하지만 또 물어보긴 하지만 진심으로 궁금해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자꾸 깜빡깜빡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억을 잘 하려면 내가 진짜 관심 있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그 사람에게 진짜 궁금한 것, 우선 그거를 잘 들어보다 보면 그의 주변 인물들까지도 이 사람과 왜 연관되어 있구나, 이 사람이 왜 그 인물들과 같이 지내는구나 하면서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빈말 같은 거 하지 않기. 이렇게 일상에서 좋은 질문, 좋은 경청도 필요할 텐데요.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 설득자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설득을 잘하는 방법. 물론 비즈니스 상에서는 설득력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설득력이 큰 힘을 발휘해요. 설득은 딱 한 줄로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걸 하면 상대방에게 무엇이 좋은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설득입니다. 대체로 설득할 때 자신에게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진정한 설득은 상대방이 들었을 때 와,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는구나 하면서 고마워지고 기쁘기까지 합니다. 일상에서 설득이 어려운 경우는 가족이나 친구의 행동, 습관 이런 걸 바꾸는 거잖아요. 비즈니스 상에서 설득은 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걸 하면 상대방이 무엇이 좋은가, 이득이나 혜택, 이익이 명확한 경우는 그렇게 말을 하기가 쉽겠죠. 이걸 해주시면 얼마를 지급하겠다 라든지 본인 사업은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가 이런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손을 잡자 이러면서 명확한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습관이나 성격, 태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서야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게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걸까? 이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믿기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피드백을 하거나 설득하는 일들이 더 어렵긴 한데요. 제 친구가 처음에는 운전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운전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면허를 딸 수 있는 그 나이 19세가 되자마자 면허를 취득했어요. 일종 보통 면허로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운전을 되게 열심히 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운전을 안 한다 하는 입장이었어요. 왜냐면 교통사고 날까봐 무섭다. 이런 뭐 블랙박스 같은 그런 영상 보면 사고 나오는 이야기 되게 많잖아요. 또 그 친구가 그런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해서 그걸 보다 보니까 사고 나기가 두렵다. 나는 자전거도 못하는데 운전은 더 못할 게 뻔하다. 또는 자기는 버스만 타더라도 옆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무섭다. 이렇게 계속 불안을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설득력이 없었을 때 옛날 같은 경우는 제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했어요. 야, 그렇게 겁나서는 뭘 할 수 있겠냐. 이렇게 강하게 윽박지르기도 하고요. 또는 다 운전하는데 너만 안 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기분 안 좋죠. 친구가 하는 말 또 듣고 싶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운전하면 이런 게 편하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한테는 잘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친구는 왜 운전을 해야 하는가? 그 친구가 운전을 하면 무엇이 좋은가? 그럼 그 친구의 세상에 서서 그 환경을 생각하게 되겠죠? 이 친구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해요. 그러면 친구를 바라보면 운전을 하면 정말 좋은 점이 여러 개가 보이더라고요. 이를테면 동대문에 가서 직접 옷을 가지고 집으로 와서 포장을 해서 고객한테 배송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자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도보로 가면 그 짐을 가지고 올 때 무겁잖아요. 그러니 최대 많아봤자 한 10벌 정도밖에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동대문을 가는 횟수가 잦겠죠? 근데 만약 운전을 한다. 그러면 그 안에 100벌도 실을 수 있고 훨씬 많은 더 두꺼운 옷도 실고 구두부터 다양한 소품들까지도 실어와서 상품군을 더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의 사업에도 더 이득이 생기겠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 운전을 할 수 있으면 사업이 더 잘 될 거야. 이 말을 시작으로 이런 편리성 그리고 상품의 다양화, 고객층을 더 넓히는 이야기, 그렇게 해서 친구가 면허를 땄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태도를 변화시키거나 무언가를 제안을 하잖아요. 그럴 때 나의 기준을 떠나서 정말 상대방의 입장에서 무엇이 좋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먹힙니다. 저한테는 그냥 운전은 재미있었어요. 저는 타는 거 다 재밌거든요. 오토바이 타는 거, 자전거 타는 거, 킥보드, 스키, 스노우보드 이런 모든 탈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하면 운전하고 싶고 지금 그 생각에 신이 나는데요. 그게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설득하다 보면 자꾸만 실패하게 돼요. 이런 실패 경험이 쌓이면 나는 설득력이 없나? 내가 무슨 말을 좀 잘 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제는 상대방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그 세상에서 어떤 게 필요할까? 그걸 바라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일상에서 관찰력이 중요합니다. 내 입장을 떠나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마다 계속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말씀드렸던 이 여러 가지 방법들, 대화할 때 질문하는 거, 경청하는 거, 차이점에 궁금해하는 거, 그걸 또 기억하는 거, 설득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거, 이 많은 것들이 순환하게 되겠죠. 좋은 관찰을 위해서는 자꾸 질문을 해야 이 사람이 누구구나 알 수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와, 세상은 정말 다양한 사람이 많구나, 내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 다르구나, 이 편견에서 딱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질문쟁이가 되죠. 그렇게 설득력도 잘할 수 있고요.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인간관계에서 유연하게 대화하는 힘이 생길 겁니다. 이 방법들 기억하시고요. 만날 때 꼭 적용해보세요.